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마케팅팀 과장 이연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평범한 연애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져가는 신뢰와 감정, 그리고 회사라는 공간에서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로 이어집니다. 저는 같은 회사, 영업팀 과장과 1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만났고 비슷한 시기에 승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회사 내에서의 연애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같은 조직 안에서 감정을 숨긴다는 건 쉽지 않지만 서로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비밀 연애를 선택했습니다. 회사 규정 때문은 아니었어요. 단지 이상한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엔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은 따로 먹고 회식 때도 일부러 자리를 달리했습니다. 퇴근 후엔 회사 근처가 아닌 외곽 카페나 식당에서 조용히 만났죠. 연애는 늘 비밀스럽고 짜릿했습니다. 몰래 눈빛을 주고받고 슬쩍 미소를 숨길 때마다 들킬까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비밀 연애의 단점은 결국 외로움이었어요. 회사에서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고 생일날에도 축하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그에게 농담을 던질 때도 질투가 나도 참아야 했죠.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그의 팀에 신입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지수 24살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풋풋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신입 환영회 자리에서 지수는 유난히 제 남자 친구 옆자리를 고집했습니다. 다른 선배들이 여럿 있었는데도 굳이 그를 선택했죠. 업무 조언을 구한다면서 계속 붙어 있었고 술잔을 채워주며 과장님 덕분에 회사 적응이 잘 된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불편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웃을 수도 끼어들 수도 없었어요. 저희의 관계는 비밀이었으니까요. 회식이 끝난 뒤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후배 좀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신입이라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 그 말에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직장 내 연애는 늘 이런 식으로 상대의 태도 하나에도 흔들립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지수가 묻더군요. 과장님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애매한 답이었습니다. 없다 하지도 있다 하지도 않았죠. 지수는 그 대답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솔로시네요. 저도 솔로예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 대화 이후로 제 머릿속은 온통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비밀 연애를 택한 건 우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후회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가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어요. 직장 내 연애는 숨기면 숨길수록 의심이 커집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랑하지만 아무도 몰라서 더 외롭죠. 그리고 그 외로움의 틈을 누군가가 파고들 때 그 사랑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 후로 지수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남자친구 옆자리에 앉으려 하고 업무 질문을 핑계로 자주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같은 시간대에 맞춰 식당에 나타났죠. 처음엔 우연 같았지만 우연이 계속되면 그것은 의도입니다. 어느새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랑 영업팀 과장님이 요즘 자주 붙어 다니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개 연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남자친구는 여전히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괜히 이상한 오해만 생긴다. 그냥 신입이 지나치게 활발한 거야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지수는 제 앞에서도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장님이랑 친하세요. 과장님, 진짜 멋있으세요. 여자친구 생기면 질투날 것 같아요. 그 말은 대놓고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이상한 걸까? 하지만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건 결국 불안을 믿게 만듭니다. 그 불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밀 연애는 처음엔 설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믿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거짓말처럼 멀어집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사랑보다 더 무서운 건 회사라는 공간 속의 눈치였어요. 그날은 전사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팀 구분 없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저와 남자친구는 일부러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남자친구 옆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앉더군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수는 술을 따르고 웃었고 남자친구는 무표정하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거리감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노래방에 간 뒤엔 더 심해졌습니다. 지수가 남자친구에게 노래를 신청하며 팔짱을 끼려 했고 남자친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애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팀 최고의 멘토님이라는 글과 함께 남자친구와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의 얼굴은 거의 닿을 듯 가까웠죠. 그 사진을 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속이 뒤집혔고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두는 걸까?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남자친구에게 물었더니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괜히 말 꺼내면 더 이상해져.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 하지만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2개월쯤 지난 남자친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가 나한테 고백했어. 그는 캡처 화면을 보내줬습니다. 과장님 너무 멋있어요. 저랑 천천히 알아가면 안 될까요? 하트와 귀여운 이모티콘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남자친구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다 못했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확실하게 거절해. 그는 말했다. 괜히 여자친구 있다고 하면 누군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냥 돌려서 말할게. 그 결과 그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지수 씨, 난 지금 일에 집중하고 싶어. 좋은 후배로 지내자. 그 말은 사실상 회피였습니다. 명확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수의 답장은 더 대담했습니다. 괜찮아요. 과장님이 마음 열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 지수는 매일 아침 남자친구 자리 위에 커피를 올려두었습니다. 컵에는 오늘도 파이팅이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다른 팀원들도 웃었습니다. 지수가 과장님 좋아하나 봐. 남자친구는 불편하다면서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공개되면 불편해진다고.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병들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그 둘의 대화가 눈에 들어왔고 점심시간엔 일부러 같은 시간대 식당에 가는 지수를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울었고 출근길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며 늦을 거라 했는데 저는 우연히 근처 이자카야에서 그를 봤습니다. 맞은편엔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랐지만 눈앞에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도착했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친구들이랑 있었어.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왜? 저는 말했습니다. 나 다 봤어. 지수랑 있는 거.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변명은 뻔했습니다. 원래 친구들 만나려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어. 지수가 고민 있다고 해서 잠깐 술 한잔한 거야. 하지만 문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굳이 숨겼습니다. 숨긴다는 건 이미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그날 밤 우리는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개 연애였다면 오해 안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그 말은 맞는 말 같았지만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랑은 여전했지만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그들을 보는 게 지옥 같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왜 나는
이걸 참고 있지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남자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둘이 잘 어울린다며 농담을 했습니다. 저는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비밀 연애는 이제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랑이 처음엔 짜릿했지만 지금은 감옥 같았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밤이 오면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 속에서 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 내 연애는 사랑보다 눈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눈치는 언젠가 사랑을 질식시킵니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된 날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거짓말이 단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걸 느꼈을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지키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 그 대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남자친구 주변을 맴돌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썸 타는 사이라더라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매일 듣고 견뎌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전히 조용히 있자고만 했죠. 이제는 제 자신이 무너져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출근길마다 머리가 아프고 팀 회의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가끔은 눈앞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지수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간식을 알아내 매일 사다 주고 그의 생일엔 케이크를 사와 팀 앞에서 축하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냥 웃었고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SNS에는 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구와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든 끝내거나 아니면 세상에 공개하자고. 비밀 연애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숨긴다는 건 결국 내 자신을 지우는 일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숨기자 아니면 끝내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지수가 포기할 거야. 그 대답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건 지수가 아니라 당신이잖아.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직장 내 연애가 왜 위험한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진심을 감추다 보면 결국 진짜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죠. 신입 후배와 남자 친구 사이의 긴장, 그리고 제 불안은 결국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지키는 것보다 놓는 게 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연애를 공개할까요? 아니면 끝낼까요? 하지만 그 어떤 선택을 해도 예전처럼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입 후배가 내 남자친구를 유혹한다면 그 관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할까요? 직장 내 연애는 사랑보다 현실이 먼저 부딪히는 전쟁입니다. 숨기면 불안하고 드러내면 시선이 따갑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저는 매일 같은 자리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비밀 연애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사람들 눈치 대신 서로의 눈을 보고 웃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여운은 길었습니다.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여전히 남자친구에게 말을 걸고 웃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존재는 있었지만 아무도 몰라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대신 제 마음 한켠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사랑이 식는다는 건 분노가 사라지고 허무함만 남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허무함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세웠습니다. 퇴근길에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배웠을까? 그 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사랑보다 나 자신을 더 지켜야 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를 사랑하냐고. 제 안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할 때야. 그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나가 조용히 일을 처리했습니다. 지수와 남자친구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렸지만 마음이 예전처럼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간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랑이 끝난다는 건 꼭 누군가를 미워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일. 그날 퇴근 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차갑지만 그 안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별은 아프지만 동시에 자유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출근길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지수를 봐도 예전처럼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연에는 흐름이 있다는 걸. 흐름이 닿았을 때 억지로 붙잡으면 결국 자신이 상처받는다는 걸.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싶다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순간 길이 보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련과 후회 그리고 아직 놓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당신의 운세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세요. 사랑이든 이별이든 혹은 직장 안에서 버티기 힘든 관계든 결국 중요한 건 지금의 나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입니다. 당신의 불안을 풀 실마리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더사주에서 무료 상담으로 당신의 흐름을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지켜야 할 건 사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